세밀하게 긋고 차곡차곡 색을 얹어 마침내 피워내는 꽃. 푸른 섬을 만난 건 운명인 걸까요? 풍경이 더해지고 꽃들은 한층 다채로워졌는데요. 제주에서 공필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최미선 작가를 만나봅니다. 제주시 서쪽에 자리한 조용한 중산간 마을. 6년 전 제주에 뿌리를 내린 최미선 작가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마당은 작가가 직접 가꾸는 꽃밭인데요. 여름과 함께 찾아온 건 탐스런 수국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서 그리고 그림에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집에 꽃이 있어서 항상 볼 수 있고 항상 관찰할 수 있고 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나와서 또 다시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싶어하는 꽃들을 계속 심어요. 심고 기다려요. 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래서 사철 꽃이 피게 제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꽃들을 심고 있어요. 만개한 꽃송이를 색깔별로 조금씩 채취하는데요. 꽃을 들고 향한 곳은 집과 마주보고 있는 작업실입니다. 꽃송이와 이파리를 분리해 보기 좋게 쭉 펼쳐놓는데요. 식물의 형태를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최미선 작가는 꽃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스케치 도구는 먹과 가는 붓. 먹선만으로도 농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기교도 필요하지만 인내와 집중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먹으로 명암을 표현하는데요. 채색의 가장 기초 단계에 해당합니다. 대상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공필화는 동양의 전통 화법입니다. 바깥에 하얀 털이 있고 안에 약간 노란 털이 있는데요. 이 노란 털은 힘이 있고 약간 이렇게 한 군데로 선 하나로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족제비 털이라 그래요. 황모라 그러고 바깥에는 양털이 쌓여 있어서 먹을 머금고 있다가 선을 긋는 동안 점점 연한 그 먹이 나오면서 농담 조절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붓을 사용하고요. 미나용 붓은 제가 많이 봤는데 미나용 붓을 사용하면 해보긴 했는데 이만큼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선을 긋는데.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나는 그냥 따라 긋는 선이라고 보면 이 공필화의 선은 서예를 하듯이 그 여기 중봉, 회봉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는 선을 긋게 돼요. 그래서 꽃잎 하나에도 그러니까 다 긋고 나면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힘이 있게 보이는 역할도 하고 그냥 붙어있는 꽃잎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있는 꽃잎처럼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찾은 건 공필화에 입문하면서부터인데요. 조선시대 관청에서 그림을 그리던 화공들의 그림이 우리나라 공필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이름을 공필화라고 붙인 거는 일반 다른 그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왕실 그림이나 이런 세밀하게 그렸던 그런 그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공필화라고. 공을 들여서 붓으로 그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국화라 그래요. 자기네 나라 그림이라 그래서 굉장히 지원이 많고 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통의 맥을 이어간다는 뜻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꽃은 공필화에 매진해온 25년 동안 줄곧 그려온 핵심 모티브입니다. (2014년에) 선보인 꽃 연작인데요. 꽃과 새를 그리는 전통 화조화의 화법을 따른 초기작들입니다. 뭐 대학도 다니고 뭐 학교도 미술학원도 다니고 화실도 다니고 했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림이 도대체 뭔가.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가게 됐고, 중국에서 어떤 그림을 보게 됐어요. 지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됐는데 그림이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떻게 그린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계기가 좋아서 그런지 제가 그 천진미술학원에 이제 교수로 계시는 가광권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남편이 발령이 또 거기로 났고 저는 바로 입학을 서둘렀죠. 처음에 느낀 거는 이 그림은 굉장히 기초가 단단하구나, 방법이 있구나. 우선 선 긋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을 그은 다음에 소위 말하는 다른 그림에서 말하는 명암 단계가 세세하게 교육이 되어지는 그런 명암 단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 먹으로 분염한 상태 위에 색의 농도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게 교육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림 그리는 시간이 뭐 제가 서양화하고 이랬을 때는 기분 나면 한두 시간씩 하다가 그냥 영감이 안 떠오르네 그러고 놀고 그랬는데, 이 그림은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빠져드는 그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집 근처에 있는 오름입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곳인데요. 정상에서 바라다 보이는 한라산은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입니다. 여기가 한라산 전체가 거의 다 보인다고 보면 돼요. 이쪽 그 서북쪽 방향의 한라산이 오름과 함께 삥 둘러서 전체 다 보이는 곳이 이곳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한라산 자락이 살짝 보이는데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그러면 얼른 여기로 한 1, 2분이면 차로 오니까 와서 여기 올라와서 앉아있고 또 보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림 그린다 그러면 또 옆에서 나는 선보할게 해서 따라와서 좀 서비스도 해주고 이럴 때 챙겨줘야지 뭐 어디 챙기겠어. 눈으로만 담기 아쉬울 땐 이렇게 붓을 꺼내드는데요. 작가의 시선에 들어온 건 수령이 꽤 돼 보이는 배롱나무입니다.
이 백일홍은 원래 무덤가에 이렇게 심었대요. 그래서 집 안에는 뭐 이렇게 뭐 북쪽에 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무데나 심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여기 무덤가잖아요. 근데 저 백일홍이 특히 잘생긴 게 나뭇가지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고 다른 나무들과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지금 그려보는데 재밌네요. 제 그림 속에 이 수산봉에서 본 한라산은 꽃과 함께 같이 주제로 제가 생각하고 그려요. 그래서 그 배경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한라산 전체 수산봉에서 본 풍경을 넣은 다음에 제가 꽃그림 속에 이 풍경을 그대로 넣어요. 풍경을 그림 안으로 들이면서 최미선의 작품 세계는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꽃 뒤로 오름과 바다, 하늘을 등장시켰는데요. 풍경이 단지 배경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꽃과 조화를 이루는 구도와 색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꽃을 빼버리고 그림을 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꽃을 그리되 제주의 자연을 같이 넣어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향 그런 거랑 저의 생각이 잘 나타나는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제주도 풍경을 처음에는 공필화식으로 넣었어요. 그냥 선 위주로 해서 그냥 분염 정도 해서 간단하게 넣기 시작했는데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바다색이랑 이런 바위의 느낌 같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깊이 있게 다뤄보자. 그래서 꽃과 제주도의 풍경이 깊이 있게 들어가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금도 그게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에요. 일주일의 하루는 강단에 서는데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 교육입니다. 하나하나 그려가시면서 거기에 어떤 요소들을 조금씩 넣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요소. 그러다 보면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다른 점은 이게 창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림을 창작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가진 사실 선 긋기만도 1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수업은 채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밑그림을 골라서 취향대로 색을 입혀보는 거죠. 명암을 표현하거나 채도순으로 색을 쌓는 기본기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채색 기법이 있는데요. 보통 수채화나 일반 그림에서는 씨도 같이 색으로 들어가요. 색으로 들어가고 색 속에 명암을 넣고 그렇게 해서 씨 모양이 그냥 씨구나. 그 물감을 섞지 않고 그 튜브 상태나 이런 두꺼운 물감을 그대로 써서 마치 톡톡 씨가 올라와 있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그렇게 채색을 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평평하면서 갈수록 이 색이 살아나고 입체감이 살아나는 그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내 그림이 이렇게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전에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여기다 그려보니까 굉장히 좀 소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 그림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깊이도 있는 그림이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 기교, 기술 이런 것들을 익히면 자신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이 그림이라고 판단이 돼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저희의 전통 찾는 거 이런 거는 너무 큰 적이고 그냥 하시면서 즐거우시고 편안하시고 내가 한 그림을 집에 걸어놓고 위안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시작했습니다. 다시 작업실입니다. 수국 그림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역시나 풍경이 빠지지 않습니다. 은은하고 고상한 색감에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체득한 작가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요. 그림을 하다 보면 물론 붓자국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붓자국을 없애고 바림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붓을 다시 들고 다시 놓고 이렇게 하는 과정 하면 그 사이에 말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쥐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빠르게 바림을 진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지금은 그림의 마무리 단계고요. 마무리 단계에서 그 그림의 색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석채를 사용하게 되는데 석채는 말 그대로 돌가루로 만든 물감이에요. 그래서 천연 돌 가루에서 나오는 그 색 그대로 갈아 놓은 거이기 때문에 색깔별로 입자가 좀 굵은 게 있고 가는 게 있어서 대개의 색들은 더 곱게 갈아서 사용하게 돼요. 지금 이거는 입자가 굉장히 고운 편이에요. 그래서 유리판이나 이렇게 편편한 접시에 놓고 갈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불려놓은 악교인데요. 이 악교를 넣어주는 이유는 석채는 물로만 그 종이나 천에 채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교를 섞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어서 만들어 놓고 굳으면 다시 뜨거운 물 한번 부어서 살짝 따라내고 녹여 쓰고 이렇게 해서 쓰게 됩니다. 그 제주의 파란 물이나 또는 꽃에서 굉장히 강렬하고 예쁜 색들은 석재를 사용해서 그 느낌을 더 확실하게 낼 수 있어서 제가 바다를 표현하거나 또는 그 꽃의 가장 진한 부분 또는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내주고 싶은 부위가 있을 때는 석채를 마무리로 사용합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열정적인 화가. 석채는 다루긴 까다롭지만 선명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재료입니다. 드디어 완성작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문인화 기법을 접목해 수채화 느낌이 두드러졌던 기존 작품과 차별을 뒀습니다. 평소에는 먼저 붓으로 먹선으로 스케치를 한 다음 그 다음에 먹분염이 끝나고 채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바탕을 자연스럽게 해갔는데요. 곱고 평평한 하늘을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야 될 부분을 붙여서 그 부위에 물감이 닿지 않게 붙여놓고 그 위에 이렇게 하늘을 마음껏 진하게 계속 이렇게 횟수를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뭐 10번이든 20번이든 마음껏 색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넓은 하늘이나 또는 바다나 이런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풍경에 비중을 두면서 작업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연못에 비친 하늘을 선명한 빛깔로 담고 싶어 생각해낸 방법이죠. 곰피라는 중국 이름이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에서 조명이 돼서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이름부터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제가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많이 알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지? 아, 옛날 우리나라 그림이구나. 그 세세한 내용이 담긴 그 특유의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동경하는 작가에게 바다는 그야말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제가 그 제주에 왔을 때만 해도 그냥 제주 말이 좋더라고요. 제주 말 중에 그리멍, 파멍 뭐 이런 식으로 멍이 약간 진행형의 말이라고 그래서 그리멍에는 제가 계속 정진하겠다는 어떤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쉬지 말고 하자. 그런 게 들어있어서 그냥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애정은 화폭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색색의 꽃과 푸른 바다. 채색 과정에서 채도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 작품의 톤은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제 꿈은 이 그림이 정말 우리나라의 그림이라는 게 좀 알려지고 학교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국화인 그 옛날 화원의 그런 화원에서 그려져 내려왔던 그 방법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의 풍경을 만나 새롭고 풍성해진 그림. 최미선 작가는 전통적인 화법에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더해 변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펼치는 그녀의 도전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